당신이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다면, 항상 옳은 일을 하고 타인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당신에게 차갑게, 무관심하게, 심지어는 경멸로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에 관한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친절함은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하게 살면 선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 배웠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배려하면 배려를 받는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당신의 지나친 친절함이 오히려 당신을 약자로 만들고 사람들의 무례함을 초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신분석가 칼 윤근 인간의 깊은 내면을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그만큼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누군가가 일생을 타인을 위해 희생적으로 배려심 깊게 살아가는데도 고통받을까요? 바로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림자, 샤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말대꾸하면 혼난다. 내 욕구는 나중에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거절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늘 미소 짓고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늘 피곤하지만 티내지 않고 웃으며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내가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지 않는 걸까? 칼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하려 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커진다고요. 그림자란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과 욕구, 분노, 욕망,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짜 나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분노를 억누르고 욕구를 지우고 욕망을 숨길수록 그것들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거나 분노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진짜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해결책은 착함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수용에 있습니다. 진짜 친절함은 나를 버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힘든지를 아는 것,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욕구를 인정할 수 있는 힘,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과 친구가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칼 윤기 말한 통합된 자아의 길입니다. 윤근 결코 우리가 친절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정한 친절은 어두운 자아를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분노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라는 것. 경계를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의 친절함은 더 이상 순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절함은 강해질 수 있고 의식적일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것을 대신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은 당신이 바라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몇 번이나 스스로를 꾹 눌러 참았나요? 몇 번이나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네라고 했나요? 몇 번이나 자신의 아픔을 삼키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 했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림자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이만큼 읽으셨다면 그건 당신 안에 뭔가가 이 불편한 진실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친절함만으로 행복이 보장된다면 늘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살아갑니다. 조용한 슬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고독.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순진한 친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안나는 52살. 결혼했고 2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을 지탱하는 중심이었습니다. 늘 배려했고, 늘 곁에 있었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건 이랬습니다. 목소리는 작게, 욕망은 감춰야 해. 사랑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했고, 자신보다는 타인의 안녕이 더 중요했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멀어졌고, 남편은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고, 친구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안나는 섬뜩한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도 결국 자신만의 무언가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칼 융은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늘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사람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함은 감정적인 자살을 초래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조용히, 깊게, 그리고 너무 자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매번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 할 때마다, 매번 무례한 대우를 받아도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참을 때마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억지로 네라고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큰 대가를 불러옵니다. 융은 이것을 희생신경증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살다가 결국 자신의 에너지, 존재감, 정체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태. 더 무서운 건 이 붕괴가 너무나도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고갈된 자신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안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쌓여온 고통은 결국 어디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항상 뒷전으로 밀려난 자신에 대한 분노, 늘 이해하고 배려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뿐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렇게까지 애썼는데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깊은 분노. 하지만 이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의 사소한 짜증, 무의식적인 비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 속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분노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항상 다정하고 이해심 많고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무심해지고 차가워지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족도 인간관계도 사랑도 믿을 수 없게 된 그 마음속엔 나는 결국 이용당했어라는 깊은 허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당신 안에서도 그런 감정이 어렴풋이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 지점에 다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순진한 친절함이 우리를 파괴한다면 해답은 차갑고 냉정해지는 것일까요?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의식을 동반한 친절함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끌려다니며 착취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윤근 결정적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그림자에 지배당한다. 당신이 지금처럼 분노, 피로, 불만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것들은 당신 삶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것들을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오히려 당신의 삶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을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친절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 년간 쌓인 삶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루의 극적인 변화가 아닌 매일매일의 작고 깊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리 열심히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세상은 그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친절함이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아픔을 삼켜가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내면을 감싸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기 말한 바로 그 그림자 말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좌절감과 피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안의 어두움을 부정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늘 밝고 늘 친절하며 늘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지요. 하지만 진짜 강함은 그 어두움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분명히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친구가 늘 도움만 요청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거나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늘 애써온 사람이라면 그 불편한 감정을 그냥 삼키고 괜찮아, 넘어가자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애써 무시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에 걸린 응어리처럼, 가슴에 눌리는 무게처럼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나지만 여전히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기 말한 일이 벌어집니다. 억눌린 모든 감정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화내면 안 돼. 나는 이해해야 해. 하지만 당신의 그림자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하나의 좌절을 모으고 쌓고 또 쌓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반드시 거칠고 격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거리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정서적 단절,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 모든 걸 그만두고 사라지고 싶은 충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진 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눌려 있었나요? 그 감정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그것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대부분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늘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너무 많은 고통을 억누른 나머지 무너집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수년간 희생만 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는 남자, 가정을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었지만 결국 우울에 빠져 눈빛을 잃어버린 여자, 항상 곁에 있어주던 친구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이유, 이건 그들이 약해서도 배은망덕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영원히 남만을 위해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사람들은 결국 길을 잃습니다. 지나치게 쌓인 원한과 피로는 완전한 이타주의에서 극단적인 냉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그림자에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강력한 나침반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분노는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슬픔, 실망감, 늘 남만 챙기면서 정작 자신은 챙김받지 못할 때의 그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이 무언가를 깨닫길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만약 이 글을 읽는 동안 어딘가에서 마음이 울림을 느꼈다면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림자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도. 그렇다면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꼭 큰 충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감정 폭발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실천 하나면 됩니다. 하기 싫은 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불편한 건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망치려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림자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쌓였던 원한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에겐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줄 단계별 방법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궁극의 동맹자로 바꾸고 그림자를 통해 당신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이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결코 선하지 않아도 원하는 걸 다 얻는 반면 늘 올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늘 소외당하는지. 만약 세상이 정말 친절한 사람을 보상하는 곳이라면 가장 다정하고 가장 이해심 깊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는 건 인정이 아닌 무관심, 존중이 아닌 당연함, 사랑이 아닌 끝없는 요구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런 운명은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 애쓴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만든 이유는 당신이 존재의 일부를 부정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코 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릴 적부터 늘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화를 표현하는 것은 못된 행동이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며 자신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죠. 항상 도와주고 항상 이해하려 하고 항상 갈등을 피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삼켜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으며 무조건 친절해야만 존중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까요? 그 대답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사람이 더 존중받고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아이러니하게도 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왜일까요? 왜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애써도 결국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윤기 말한 거부된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 단호함,
경계를 세우는 능력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당신은 동화 속처럼 따뜻하게 굴러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쉬운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참는지를 알아채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당신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이미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동료가 가장 많은 일을 떠맡지만 결국 승진은 놓칩니다. 절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 친구는 정작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소외당합니다. 늘 사랑을 주는 연인은 마지막엔 가장 외롭고 공허한 존재가 됩니다. 사회심리학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들은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더 자주 이용당하고 착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고 반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만만한 타깃으로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세상이 냉정하고 약육강식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단지 착하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친절함에 힘과 의식을 함께 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온전히 설 수 있으려면 당신의 그림자와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항상 좌절을 삼키고 살아가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속으로는 외치고 싶지만 겉으론 웃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수년간의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한마디 말 때문에 오랜 우정이 끊기고 모범적인 전문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를 영원히 억누른 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 힘, 단호함을 억누른 시간이 길수록 그것이 폭발할 때는 훨씬 더 강렬하게 터져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그림자와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힘, 존중을 요구하는 권리를 억누르고 지워왔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내면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늘 피하려 했던 것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낀다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인정받기 위해 살았고 이제는 당신의 친절함이 선물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으로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변화는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직장도, 새로운 환경도 아닌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는 건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이 타인을 만족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작 아무도 당신 곁에 진심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선함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진정한 친절함이란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은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감정과 욕구를 그만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당신의 결정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며 무엇보다 그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지우는 사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존중과 명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이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